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로봇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한화, 두산 등 대기업의 로봇 사업 진출 소식에 로봇주가 핫테마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우선 작년 말 연초에는 이제 삼성 쪽에서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게 삼성전자 쪽에서 무인공장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네. 관련 종목군들이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우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달 중하순경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로봇주들에 있어서의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LG라든가 포스코, 한화 이런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협력을 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좀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기업의 진행되는 그 사업에 대한 방향, 거기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의 좀 흐름들까지도 같이 한번 엮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SBB테크가 오늘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급등 후에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될지 참 궁금합니다. SBB테크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좀 좋을까요? 오늘 23%대의 좀 급등을 보였어요. 오늘 네.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종가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추격 매수라는 전략은 좀 좋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 65,000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그 자리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결국 좀 보게 된다라면 감속기라든가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기업들까지도 함께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물론 SBB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SBB테크라든가 SPG라든가 해성TPC 뭐 이런 기업들을 같이 좀 묶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삼성 쪽이냐, 뭐 하나 쪽이냐, LG 쪽이냐 이런 구분들도 있어요. 네.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가운데 특히 감속기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로봇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상승도 두드러졌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이달 중순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나라는 많지만 이렇게 기업인들이 대거 우크라이나를 함께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죠. 네,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20여 개 회사의 대표들이 네. 대표로 선정된 1인만 일단은 오. 우크라이나의 좀 방문을 좀 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뭐 원팀 코리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건 쪽에 있어서 수주를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감춰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대기업들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건설, 현대로템,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의 한 명씩 선정이 돼서 일단 방문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달에 양국은 현대 재건 사업에 대한 참여 방안을 논의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재건 사업 쪽에 있어서 아마 MOU를 좀 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유신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신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네옴시티 테마주로도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전히 단기적인 이슈는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폴란드 경제사절단 이슈로 한 차례 좀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게 좀 단기적인 흐름이라면 긴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작년 22년도 하반기 때에 한 차례 큰 시세가 좀 났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네.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재건이에요. SOC 쪽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네옴시티랑도 함께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부분들은 아닌데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끝나야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지만 뭐 SY라든가 뭐 삼부토건, 히림, 한미글로벌 이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네. SOC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아마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OC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백발백중 월요일에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정유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네, 국제유가가 사실 억눌러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5불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유가가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펙 등의 주요 산유국에서 네. 추가적인 감산 이 부분도 좀 연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특히나 정유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8월 달 평균 배럴당 19달러가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올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제 마진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커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이슈로 화학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국 쪽에 있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거기에 이게 포함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정제 마진이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정유주가 오늘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대장주죠. S-오일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정유주들은 사실 좀 많이 빠졌어요. S-오일부터 시작해서 GS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S-오일 같은 경우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요. 빈살만의 금고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알루마니안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방문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람코의 회장입니다. 아람코의 회장이고 S-오일의 최대 주주가 아람코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 좀 이슈거리는 좀 충분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제 마진이 좀 상승하는 만큼 이윤을 좀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바닥을 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봐도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주가는 네. 좀 많이 빠졌죠. 그럼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고요. 중기적으로 뭐 9만 원 정도에서 7만 원대 그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대표님의 의견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